기준 자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단원이 전부 다 시험 범위일 것 같아. 중간고사 때 큰 1단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2단원이 되죠. 아직 범위 나왔어. 범위 줬어요? 그쵸? 예, 그 선생님 4분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학교 그 성향을 보니까 1단원을 4사람이 쪼개고 2단원을 4사람이 쪼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2단원 맨 처음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에 관한 얘기부터 이제 내신 그 기말고사 내신 대비의 개념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봅시다. 잠시만요.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다음 역학 시스템과 이제 안전에서는 물리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속력이나 속도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속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속력. 자, 속력은 이제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을 이동했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분의 이동 시간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자,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속력이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속도라는 개념을 써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가는 것도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럼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동한 거리는 어디가 더 멀 것 같아요? 위에서 꼬불꼬불한 게 이동거리가 있지.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경로에 의존하는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변이는 뭐냐는지 변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위치의 변화량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갖게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이는 직선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 직선거리.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변이하고 이동거리의 차이점은 직선거리가 이동거리고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변이는 방향이 좀 있어요. 알았지?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 때 이때 변이가 플러스라고 해볼까? 음수인 거지. 그러면 반대로 B에서 A로 갈 때 변이는 크기는 같죠? 근데 이때 변이는 뭐가 될까? 이때 변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고려되어 있는 게 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를 뜻해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하지만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뭐를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의 속도는 플러스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은 좀 헷갈리죠. 근데 영어로 헷갈리지 않아요. 자, 속력은 스피드를 속력이라고 해요. 근데 속도는 velocity라는 표현을 써요. velocity. 그러니까 스피드와 벨로시티의 차이 맞겠지. 스피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수값밖에 없어. 근데 벨로시티는 속도는 방향을 가져서 음수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다음. 자, 이번에 이제 가속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변화량. 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세크고 속도가 미터 퍼 세크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런 걸 가속도라고 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말 그대로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서.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속도의 변화량이 있어요. 속도의 변화량이 이제 양수야. 근데 이 변화량은 항상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야. 자, 뭐라고요? 변화량은 자, 나중 속도에 처음 속도를 빼준다. 자, 그럼 봐. 변화량이 양수야. 그러면 나중 속도 크다는 거지. 맞지? 변화량이 양수니까 나중 속도 크다.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뜻은 뭘 뜻해? 얘는 속도가 뭐 했다? 증가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 방향으로 갈 때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가 뭐에 해당하냐면 양수야. 그다음 음수. 자, 음수란 얘기는 나중 속도가 작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처음 속도에 비해서. 예,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다. 그러면 얘는 속도가 감소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VTA가 있어요.
이거 먼저 그릴까? 이게 더 쉬울 테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V가. 그냥 그대로 이제 읽어. 그래프는 읽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뭘 뜻하는 거냐면 기울기는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A라 그래서 이 A를 가속도라 그래요. acceleration 가속이란 뜻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건데 그럼 이 가속도는 이렇게 쓰네. 기울기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어떻다? 플러스예요. 여기가 0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다음. 보니까는 속도 계속 변하네. 얘는. 근데 일정하게 변하진 않아. 알겠지? 그래가지고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 있어. 이게 T1이고 T2가 있는데 T1일 때의 속도를 V1이라고 그러고요. T2일 때의 속도를 V2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뭐 가속도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직선을 그어요. 직선을 그으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라 그랬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평균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자, x의 변화분의 y 변화량이죠. 그러면 t2에서 t1을 빼주고요. v2에서 v1을 빼주면 됩니다. 자, 결국 시간의 변화가 있고요. 속도의 변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평균 가속도예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서의 수정 시간이죠. 자, 이 시간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이죠.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가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미분이라는 값이 들어가. 그럼 거기까지 가면 이제 물리 원을 하는 거지. 필요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뭔지는 알겠지? 이제 그래서 가속도도 역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바로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도 방향을 갖는 값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에서 속도와 가속도가 뭔지는 알 텐데 왜 가속도라는 게 존재할까? 왜 속도가 변할까? 쉽게 얘기하죠. 속도가 왜 변할까라는 거야. 그 변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갖다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힘입니다. 힘이 여기서 변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힘을 배우기에 앞서서 가속도가 왜 변하는지를 따지는 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 먼저 힘이 뭔지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힘이 뭐라 그래 배웠어요? 자, 뭐가 힘이야? 이런 거 안 배웠어? 뭐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라고 한대요. 저 힘이라고 한대요. 그지? 뭐 이런 거잖아. 뭐 내가 힘을 줘가지고 공을 던졌어.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운동 상태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벽돌을 갖다 망치로 깼어. 그러면 모양이 변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게 뭐니? 그런 거잖아. 내가 발로 축구공을 빵 찼어. 그러면 모양이 변해 안 변해? 그렇지. 모양이 변하면서 운동 상태도 같이 변하잖아. 이게 힘이야. 그럼 내가 발로 볼링을 빵 찼어. 그럼 뭐만 변해? 운동 상태만 변하지. 모양 변해 안 변해? 아, 변한다. 내 발 모양 변한다. 그지? 그러네. 그것도 모양도 변하네. 내 발 모양이 변하겠지? 볼링공을 쳤을 땐. 그런 게 힘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죠. 자, 뭐 별 어려운 실험 없어요. 자, 똑같은 공이 있어요. 집에 있는 동생이 아장아장 걸어와서 뽕 찼어. 자, 니들이 뽕 찼어. 어디에 운동 속도의 변화가 어디가 클 것 같아? 아래 게 크겠죠. 뭐가 달라? 힘이 달라. 알았지? 자, 따라서 가속도와 가속도하고 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 첫 번째 가속도겠지.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있는 작은 공이 있어요. 테니스공 뭐 이런 거 하고 농구공이 있어. 자, 똑같은 사람이 빵 쳤어요. 어느 게 더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까? 이게 더 빠르게 움직이죠. 뭐 이 사람의 힘은 일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큰 거야. 그러니까 질량과 가속도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해요? 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요. 가속도하고 그다음에 질량하고도 무슨 관계에 있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속도는 어디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가속도의 법칙이라 얘기해줘. 그러면 이때 양변에다가 m을 곱하게 되면 그 유명한 F는 ma라는 힘에 관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F는 ma.
자, 언어는 달라도 F는 MA는 전세가 똑같죠. 적어도 F는 MA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던 얘기야. 그렇지 않을까? 학교를 안 다니면 F는 MA 모르지. 그지? 근데 전 세계가 F는 MA는 알아요. 그래서 이게 힘에 관한 관계식입니다. F는 MA. 자, 그래서 이 힘이 이러한 힘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걸 배우는 거냐면 운동 상태의 변화를 주는 걸 배우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운동 상태야. 알겠어? 자, 그럼 이런 거네. 힘의 개념으로 따져보자. 힘이 0이야. 힘이 0이야. 그럼 질량이 0이 아닌 이상은 뭐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응? 가속도 0이겠지. 질량이 0이 아닌 이상. 질량이 뭐 어떤 물체의 질량이 0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0이고 가속도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뭘 뜻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어떻다? 같다. 그지?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뜻은 델타 V가 0이다. 아,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 아닌가? 맞지?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래서요, 이런 운동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힘이 0이 아니다. 힘이 0이 아니다. 그럼 가속도는 0이 아닌 거지. 그럼 델타 V가 0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 힘이 0이 아니면 결국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질량이 0이 아닌 건 당연한 거니까. 알겠어? 그러면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속도의 변화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어? 그런데 이 가속도 운동은 엄밀히 따지면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어.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운동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등속 운동과 가속도 운동으로 나눠져. 그런데 그 가속도 운동을 또 두 가지로 얘기하면 등가속도 운동과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인 가속도 운동으로 나눠집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학년이 몇 학년? 1학년? 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 학년? 그러진 않지? 니들 밥줄이야, 과학은. 자, 수학이 밥줄이야, 과학이 밥줄이야. 수학과 갈 사람 손 없니? 수학과 가지 그랬어. 수학이 밥줄인데. 아니야. 여러분 다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공대를 가든가 의대를 가든가 약대를 가든가 뭐 이런 데 가고 싶죠? 그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밥줄이에요. 그래서 이 천대받는 과학이 대학에선 전공이 됩니다. 니들은 천대하면 안 되겠지? 그지? 수학 때문에 말이야. 아, 나 수학 짜증나. 그지? 수학 때문에 수학 보강이에요. 본소 빼고 이런 애들 졸라 많아. 졸라 짜증나. 국어 보강이에요. 본수업을 빼고 보강을 간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생님이 그 대학생들 가르칠 때는 일반학을 빼고 딴 데를 간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애들 대학생들 가르칠 때 좋아하는데 걔들은 이 화학을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대를 가야 되니까. 피트라는 시험이 있을 때.
근데 말이야, 고딩들은 말이야, 과학을 갖다 목숨처럼 안 하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광주에서는 어렵다. 몇 번 얘기하지? 인정을 못 하는 것 같다, 니들. 야, 그 소위 말하는 메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광주에 몇 명이나 되겠니? 없지? 없어. 그것도 10년 동안 안 잘리고. 대단한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메가 가면 1년도 못 버텨. 그런데 아무튼 무슨 얘기야? 과학이 밥줄이야. 알았어? 꼭 기억해. 우리의 살 길은 과학이다. 그럼 과학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물리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 뭐 아무튼 기본이라는 얘기지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안 해. 뭐 하냐면 얘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해. 그럼 가속도 운동을 왜 안 해요? 물리 원 들어가면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알았죠? 근데 1학년 때는 등속 운동이던가 등가속도 운동이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운동인가 보고 이 운동과 관련돼 있는 식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F가 일정이에요.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A가 일정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뭐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 이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등가속도. 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자유 낙하 운동. 그 다음에는 또 포물선 운동.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엔 직선 운동. 이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0일 때예요.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 가속도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거나 뭐 선생님도 집에 가거나 집에 갈 때 걷는 거죠.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거. 어? 무기 뭐? 아, 무브. 그래,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지.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쭉 갔다가 일정 속도 가 안 가? 어느 구간은 일정 속도로 가지? 그지? 아니 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에 딱 맞춰놓고 쫙 가잖아. 그 등속. 알겠지? 이런 게 등속 운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힘이 들어가면 에너지를 쓰는 거야, 맞지? 그럼 일정한 속도로 갈 때 기름이 많이 들까? 아니면 속도가 변할 때 기름이 많이 들까? 자, 자동차 일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떨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가? 속도가 변할 때. 그래서 자동차는 출발할 때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 그러면서 쭉 갈 때는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왜 고속도로를 왜 만드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시간도 짧고 그렇지만 에너지도 절약이 돼요. 고속도로는. 물론 가속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기름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한 속도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제한 속도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운동들을 가지고 이제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 세 가지 그래프는 공통적으로 x축이 전부 다 t예요. t. 시간. y축이 달라요. y는 여기는 s 그다음에 v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s는 뭐냐면 이거는 변이를 뜻해. 변이. 자, 나머지 문제 알겠죠? v는 속도, a는 가속.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알겠지? 그러면 이게 뭐야?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이가 변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V가 돼.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V입니다. V. 알겠지? 근데 요 놈의 기울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알겠지? 일정한 거야. 그래서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V가 되는데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기울기가 A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기울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0인 거지. 가속도가. 따라서 이 운동은 가속도가 0인 무슨 운동? 예, 등속 직선 운동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니까 힘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운동이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어떤 시간 동안에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얼마만큼을 이동했냐 이거지. 그럼 요 시간 t 동안에 s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선 면적이 있어요. 면적. 자, V는 t분의 s야. 그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 면적이
면적이 S가 되고 S는 VT가 되는 거예요. 등속 운동에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S하고 이 값이랑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지. 같아야지. t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잘 봐. 자, 이렇게 기울기를 의미해줘.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V고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A야. 알았니? 거꾸로 면적은 여기 그래프의 면적은 S예요. 알았죠? 자, 등속 질서 운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속 운동에서는 딱 한 가지 관계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죠? 예. 얘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가속도는 얼마니까? 가속도는 0이니까.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얘도 이제 그래프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자, 시간축은 x축입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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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v, a. 자, 보세요. 이게 s잖아. 근데 변이가 말이야. 일정한 비율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해. 알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속도. 자, 뭐라 그랬지? ST에선 시간과 변이에 대한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V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기울기가. 똑같아. 얘는 그냥 직선인데 여기는 접선일 뿐이야.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 알겠지?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예요? 정지 상태. 정지가 0, 속도가 0이니까 정지지 뭘. 자, 정지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A라 그랬지? A라며. 그러면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얘는 가속도 0이 아닌 그런 운동이고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 건 이 가속도 일정하기 때문에 힘은 어떻게 가해지고 있다? 힘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일정히 작용.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 예를 들자. 자,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니까 버스를 타면 되겠다. 자, 버스를 타면 웅 하고 출발하죠. 그죠? 맞지? 웅 하고 출발할 때 속도가 쭉 올라가. 그지? 그럼 그때 어떻단 얘기야? 엔진에서 힘을 일정히 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 엔진에서 일정한 힘을 가하니까 자동차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자, 다시 봐. ST 그래프의 접선이 순간 속도.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됐나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 시간 동안에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속도가 변했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AT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면적은 뭘 뜻하냐면 델타 V입니다. 왜 그러니? 이거잖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델타 V는 뭐에 해당한다? 델타 V는 AT에 해당하는 거야. 면적이에요, 면적.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 똑같은 시간 t라고 했을 때 여기가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델타 V만큼 속도가 증가했겠죠. 그럼 델타 V를 정확히 얘기하면 요만큼의 값이 델타 V가 되겠지. 그럼 V인 거야, V. 됐어? 다음 여기 보면 VT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 그랬어요? S라 그러지 않았어? S램의 이동거리.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자, 이 면적이에요. 자, 그럼 면적은 거리 S. 이거 삼각형 아닌가? 그치? 삼각형이잖아. 그럼 삼각형이 먼저 면적을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리 S가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V, 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로 곱하기 높이니까. 근데 이 식은 이 V가 말이야. AT거든. 아까 V가 AT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V가 AT야. AT. 그렇잖아. V가 AT. V가 AT니까 가속도로 표현하면 2분의 1의 A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자, 식 두 가지. 자, 2분의 1 VT는 그 면적이야. 그런데 얘를 가속도로 표현하자면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게 거리 S가 돼. 이해되나? 그래서 이 값이 여기서 구한 값이 뭐가 되냐면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t라면 거리랜다. 변이겠죠. 요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s는
어디에 S냐면 이 S와 같은 S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운동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 뭐가 좀 달라지냐면 VT 그래프가 좀 달라져요. VT, VT. 자, 이건 뭐냐면 아까지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얘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버스가 붕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잖아. 어? 그런데 얘가 우리가 보통 이면도로, 이쪽 도로죠. 일반 도로로 달리던 애가 고속도로로 갔어. 그럼 정지했다 출발하니 아니면 가다가 속도를 높이니? 그렇지. 자, 일정한 60km/h로 시속 60으로 가던 버스가 고속도로에 가면 쫙 어디까지 100km까지 올리는 거야. 그럼 지금 얘 운동하고 있었어? 안 운동하고 운동하고 있었잖아. 그럼 처음 속도 가지고 있었던 애야. 그럼 처음 속도 가지고 있던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속도가 올라가서 변한 거야. 자, 그런 운동이야 일반적으로. 알았어? 자, 모든 운동이 정지 상태에서 운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운동이 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이런 경우.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운동에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요게 여기 자,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는 A가 되는 거죠. 그죠? 보입니다. 자, 이 V는 이 V를 의미해줘. 같은 V야. 알겠지?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V는 처음 속도가 V0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냐면 델타 V야. 그럼 위에서 보면 델타 V가 얼마였지? AT였죠? 여기는 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가 돼요. 그다음 또 면적. 자, 면적이 뭐라고요? 면적은 S라 그러지 않았어요? S잖아. 이동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면적을 더해준 거죠. 다시. 이 사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면적을 더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결국 이 삼각형과 닮은 꼴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사각형만 나타내주면 되겠네. 거리 S는 V0t. 자, V0가 처음 속도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의 AT의 제곱.
자, 예를 들어 운동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한 게 EAS는 뭐 나중 속도의 제곱만이 처음 속도의 제곱 이거 필요 없어요. 자, 학교에서 세 가지 가르쳐 줄 겁니다. 세 가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알면 돼. 그 나머지 세 번째 식은 뭐냐면 요 T 있잖아, T. T를 없애면 돼. 그럼 T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예, 세 번째 식이 나와. 근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이 결국 등가 속도 운동의 운동 방정식으로 어떠한 등가 속도 운동이든 간에 이 식에서 해결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가 속도 운동인 자유낙하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두 가지야. 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 운동에 관계되어 있는 그래프와 관계식들을 배운 거야. 알았어? 이거는 물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가르쳐 주는 건데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죠. 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른 거니까. 근데 기억해 두면 이 식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자, 뭐였어? 식. F는 MA. 이제 F는 MA식 하나 하고 그다음 운동 방정식 두 가지. 총 세 가지의 관계식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역학적 시스템의 처음 내용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가속 운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예를 배우는 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에요. 배웠잖아. 운동을 배웠으니까. 대체 어떤 애들이 등가속 운동이냐. 자, 거기에 첫 번째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면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알았지? 그리고 자, H만큼 해당하는 높이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뭐 많죠, 자연낙하. 이거 대부분 다 자연낙하.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이게 자연낙하 운동. 자, 그러면 힘부터 한번 볼까요? 힘. F는 MA야. 그런데 힘은 뭐가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해요. F는 MA인데 그 A가 뭐로 바뀌냐면 A는 가속도인데 얘를 G라고 하게 되고 이 G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9.8) 미터 퍼 세컨드. 보통 이제 문제에서 10으로 주어져. 9.8이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얘가 중력 가속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인 F는 M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뭐 킬로그램 그런 거 배웠어? 킬로그램 단위 써줘야 되는구나. 힘은 뉴턴의 단위를 써요. 근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도 같은 단위예요. 단위 써놔. 뉴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지. 10kg이 질량이야. 근데 10kg 중 하면 뭐야? 무게지. 배웠잖아. 근데 그 중이 뭘 곱하는 거야? 바로 9.8을 곱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력은 일정에 작용하니까 얘가 운동할 때는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등 가속도 운동 식 두 가지다. V는 V0 플러스 AT. 자, 여기서의 V가 뭐냐면 이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지면에 닿기 전에 속도가 V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속도는 얼마로 시작했냐면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얘가 0이 되고 얘는 G로 바뀌면 돼요. 자, 따라서 V는 얼마가 된다? G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풀어서 표현하자면 최고 속도, 최고. 지면이 닿기 전에 최고 속도 V는 GT. 알겠지? 또 하나 뭐 있지? S.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의 제곱. 거리. 자, 여기서 자연학하고 있는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거지. 알겠지? 이동한 거리. 그런데 얘가 0이에요. 얘는 G예요. 얘가 뭘 것 같아요? H에 H. H가 거리예요. 자, 따라서 H는 2분의 1의 G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T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해? 낙하 시간. 그럼 봐봐. 낙하 시간은 H하고 중력가속도인데 중력가속도 일정하니까 뭐하고만 관계돼 있어? H하고만 관계돼 있네. 따라서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떨어지는 낙하 시간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에서 내가 떨어지나 여러분이 떨어지나 지면에 닿는 시간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공기정을 무시하겠다. 알았어? 공기정을 무시할 때는 질량에 관계없다. 낙하 시간은 질량과 무관하다.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 이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 운동의 한 종류로 배운 거죠. 알았지? 그래서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등속 직선 운동 하나 남았네. 그지? 이게 어떤 운동인지 배웠으니까 이 등속 직선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 운동을 다음 시간에 배우자. 아셨죠? 근데 이제 여기 물리 파트는 좀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준비해 놓을까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 이제 풀고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물리는 문제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했습니다.